메이저리그 사커 역대 최고 이적료 2,700만 달러를 받고 영입된 손흥민이 지금 골을 넣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시즌 손흥민이 데뷔전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경기 시작 6분 만에 프리킥으로 골키퍼 왼쪽 상단을 정확하게 꿰뚫어 버렸거든요.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요. 그 골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메이저리그 사커 올해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데뷔전 골이 시즌 베스트 골이 되는 거죠. 이게 손흥민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손흥민의 클래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해요. 작년에 13경기 뛰면서 12골 4도움 찍은 선수가 올해 메이저리그 사커 3경기에서 0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골을 넣어야 할 선수가 골을 안 넣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골을 못 넣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게 진짜 미친 얘기인데 손흥민이 쇠퇴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일단 숫자부터 보면 충격적이에요. 작년 손흥민은 분당 공격 포인트 생산력에서 리오넬 메시 다음이었어요. 메시 다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에서 두 번째로 효율적인 공격수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13경기만 뛰고 만든 기록이에요. 풀시즌을 뛰었으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 시즌 손흥민의 골 하이라이트를 보면 진짜 예술이에요. 수비 뒤 공간으로 침투해서 주저없이 골망을 흔들던 모습.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컷인 슈팅, 1대1 상황에서의 냉정함. 과거 토트넘에서 70m 드리블로 푸스카스상을 받았을 때 보여줬던 그 천부적인 감각이 고스란히 살아있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이 메이저리그 사커 수비수들한테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던 거죠. 근데 올해는 뭔가 달라요. 같은 포메이션이고 같은 포지션인데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반 10분에 진짜 어이없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손흥민이 골키퍼 앞에서 넘어졌는데 심판이 망설임 없이 옐로카드를 꺼냈어요. 접촉이 없었다는 판정이었죠.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작년엔 프리킥을 꽂아 넣던 선수가 올해는 슈팅 1개 하고 시뮬레이션 판정을 받는다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손흥민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전술 체제 아래에서 팀이 점유율과 빌드업에 집중하면서 손흥민은 중앙 스트라이커이면서 동시에 공격의 설계자 역할까지 떠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원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수비 두세 명을 끌어당긴 다음에 열리는 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하는 식이거든요. 실제 스탯을 보면 메이저리그 사커 3경기에서 0골 3도움, 공식전 전체로는 1골 6도움을 기록 중이에요. 도움 개수만 보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공격 설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물론 칭찬할 일이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리그의 모든 팀이 이제 손흥민을 1순위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압박하고 한 명이 커버하면서 박스 앞에 이중 블록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슈팅 각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패스 경로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전술적 함정이거든요. 손흥민이 스스로 설계자 역할을 자처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중 견제 때문에 패스 외에는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골게터가 본연의 무기인 슈팅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면서 키패스 2개와 패스 성공률 86%를 기록했어요. 근데 슈팅은 딱 1개였어요. 단 1개요. 한때 한 경기에 슈팅 5개, 6개씩 날리면서 그라운드를 지배하던 선수가 이제는 동료의 마무리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져요.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회를 동료들이 확실하게 살려주지 못하면 팀은 매번 살얼음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결승골이 후반 55분에 나오기 전까지 팀은 달라스의 거센 반격을 골키퍼 요리스의 선방에 의지해서 버텨야 했어요. 무실점 행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공격진이 경기를 편하게 만들어준 덕분이 아니라 수비와 골키퍼의 분투 덕분이라는 거죠. 지난 휴스턴전은 더 심각했어요. 손흥민을 향한 거친 반칙으로 레드카드 2장이 나온 뒤에야 겨우 득점이 터졌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동료들이 살리지 못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손흥민의 몸이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휴스턴전 때 손흥민이 당한 태클 기억하세요? 공과 무관하게 아킬레스건을 스터드로 밟혔어요.
또 다른 상황에선 뒤에서 넘어뜨려지고요. 경기 후 손흥민의 불편한 걸음걸이를 봤을 때 진짜 심장이 철렁했거든요. 근데 더 미친 건 상대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이라서 레드카드가 나온 것이라고 적반하장격 발언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손흥민은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34살의 나이에 맞춰서 경기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성숙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신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전술적 이해도와 경험으로 커버하는 거죠. 이게 정말 고급 축구 지능이에요. 베테랑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고차원적 적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성숙이 손흥민 본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환경이 강요한 적응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사커라는 리그 자체가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할 전술적 수준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동료들의 피니싱 능력이 부족해서 손흥민이 어쩔 수 없이 어시스트 역할로 내려앉은 건지 말이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작년 손흥민은 13경기에서 평균 슈팅 개수가 경기당 4.2개였어요. 올해는 경기당 1.3개예요.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거죠. 대신 키패스는 작년 경기당 1.8개에서 올해 2.9개로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손흥민이 직접 슛을 때리는 대신에 다른 선수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키패스를 받은 동료들의 슛 성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12%예요. 손흥민이 작년에 기록했던 슛 성공률이 36%였거든요.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손흥민이 직접 슛을 때리면 3번 중 1번은 골이 되는데 동료들한테 넘기면 10번 중 1번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효율적인 전술일까요? 전술적 분석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팀이 사용하는 4에 3에 3 포메이션에서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 배치돼요. 근데 손흥민의 커리어를 보면 알겠지만 그는 본래 측면 공격수로 더 뛰어난 선수거든요.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왼쪽 윙으로 뛰면서 100골 넘게 넣은 선수예요. 왜냐하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슛을 때릴 때 손흥민의 양발 능력과 순간 가속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거든요. 근데 중앙 스트라이커로 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등을 치고 볼을 받아야 하고 상대 중앙 수비수 2명이 바로 뒤에서 압박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손흥민의 주무기인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백패스하고 측면으로 볼을 돌리는 플레이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거예요. 손흥민을 중앙 스트라이커로 쓰는 건 페라리를 택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택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손흥민의 능력이면 어디에 놔도 일정 수준은 하죠. 근데 그게 최선인가요? 2,700만 달러를 주고 데려온 선수를 최적화되지 않은 포지션에 놓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더 황당한 건 팀에 손흥민보다 중앙 스트라이커에 적합한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공중볼에 강한 타겟형 공격수가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을 중앙에 고정시켜놓고 측면에 다른 선수를 배치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전술 운영일까요? 감독의 전술 철학을 보면 점유율 기반 축구를 지향해요. 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천천히 빌드업하고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죠. 근데 손흥민은 역습형 선수거든요. 공간이 있을 때 폭발적인 스피드로 파고들어서 1대1 상황을 만들고 골을 넣는 스타일이에요. 토트넘에서 무리뉴 감독 밑에서 뛸 때가 딱 그랬죠. 수비하다가 볼 빼앗으면 바로 역습, 손흥민이 달려 나가서 골 넣는 패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느린 빌드업, 높은 점유율, 포지셔널 플레이. 손흥민이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 서서 볼을 받고 패스하는 역할이 된 거죠. 이게 손흥민의 장점을 죽이는 전술이에요. 스탯으로 보면 더 명확해요. 작년 손흥민의 평균 스프린트 거리는 경기당 890m였어요. 올해는 620m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리가 30% 줄었다는 거죠. 이게 체력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에요. 전술이 손흥민한테 전력 질주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볼 터치 횟수는 작년 경기당 42회에서 올해 61회로 늘었어요. 더 많이 공을 만지지만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 만진다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이 볼을 받는 위치도 바뀌었어요. 작년엔 평균적으로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18m 떨어진 곳에서 볼을 받았어요. 올해는 25m예요. 7m 더 뒤에서 받는다는 건
슈팅 찬스가 아니라 패스 찬스를 만드는 위치에서 플레이한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론이 나와요.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정상급 선수인데 전술이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칼을 거꾸로 쥐고 쓰는 격이에요. 칼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잡는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베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3개월 뒤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이거든요. 한국 축구가 손흥민의 발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최적화되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 몸을 혹사당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거친 반칙 문제가 심각해요. 휴스턴전에서 레드카드 2장이 나온 거 기억하죠? 첫 번째 상황에서 손흥민이 돌파하려는데 상대 선수가 공과 무관하게 아킬레스건을 스터드로 바랬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플레이인지 아세요? 아킬레스건 파열되면 최소 6개월은 못 뛰어요.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부상이거든요. 두 번째 레드카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이 공을 받으려는데 뒤에서 넘어뜨린 거예요. 공 안 보고 사람만 본 태클이죠. 이런 플레이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손흥민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몸으로 막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못 막으니까 물리적으로 막는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상대 감독의 발언이에요. 손흥민이라서 레드카드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명한 선수라서 심판이 과잉 판정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비디오 판독까지 했는데도 레드카드가 나왔어요. 명백한 반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상대 감독은 손흥민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이저리그 사커의 수준이에요. 전술적으로 막을 능력이 안 되니까 거친 플레이로 막고 그게 문제가 되면 상대 선수 탓하는 거죠. 프리미어리그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손흥민의 경기 후 모습을 보면 더 걱정돼요. 걸음걸이가 불편했어요. 정확한 부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목이나 종아리 쪽에 타박상을 입은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34살 선수한테 이런 부상은 회복이 더 오래 걸려요. 젊었을 때는 23일이면 괜찮아지는데 이 나이에는 일주일도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누적 부상의 위험도 있어요. 작은 타박상들이 쌓이면 나중에 큰 부상으로 터질 수 있거든요. 근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경기 뛰고 또 맞고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근육이나 인대가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월드컵까지 딱 3개월 남았어요. 이 시간 동안 손흥민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한국 축구의 가장 큰 과제거든요.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매 경기마다 거친 반칙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리그와 심판들이 손흥민을 더 보호해야 해요. 유명 선수라서 특별 대우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반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카드를 꺼내고 위험한 플레이는 사전에 경고해서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리그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기도 해요. 메이저리그 사커가 세계적인 리그로 성장하려면 세계적인 선수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처럼 손흥민을 데려와 놓고 거친 플레이에 방치하면 다른 유럽 스타들이 이 리그에 오고 싶어 할까요? 안 올 거예요. 손흥민이 다치면 메이저리그 사커의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료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이 만들어주는 기회를 반드시 골로 연결해야 해요. 지금 손흥민의 키패스를 받은 선수들의 슛 성공률이 12%라고 했죠. 이게 말이 되는 숫자예요? 손흥민이 패스 하나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는지 아세요? 수비수 2~3명을 끌어당기고 압박받으면서도 볼을 지키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넣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밀리고 때로는 반칙까지 당하면서 만든 기회거든요. 그런 기회를 10번 받아서 한 번밖에 못 넣으면 손흥민은 10배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10번의 키패스를 만들려면 수비수 2030명을 상대해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은 반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메이저리그 사커 평균 슛 성공률이 15% 정도예요. 그런데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선수들은 그것보다 낮은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손흥민이 만든 찬스가 리그 평균보다 어려운 찬스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손흥민의 키패스는 대부분 박스 안쪽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고퀄리티 패스거든요. 그런데도 성공률이 낮다는 건 받는 선수들의 피니싱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팩트예요. 프리미어리그였으면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20개도 넘게 나왔을 패스들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는 6개밖에 안 되는 거죠.
케인, 살라, 무시알라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30골은 넣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 동료들은 그 절반도 안 넣고 있는 거죠. 이게 손흥민한테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슛을 때리고 싶어도 각도가 안 나오니까 패스하고, 패스한 건 골로 안 되고,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팽팽하고 상대는 더 거칠게 몸으로 맞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팀이 5연승 중이라고는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편하게 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1골 차 승리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후반 늦게 터진 골로 이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손흥민이 만든 기회를 전반에 넣었으면 2에 0, 3에 0으로 이기고 편하게 끝낼 수 있는데 못 넣으니까 후반까지 가서 간신히 1에 0으로 이기는 거죠. 이런 승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지는 날이 와요. 손흥민의 패스를 다 못 넣고 상대는 역습으로 한 골 넣으면 그게 바로 패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팀의 무실점 행진도 사실 골키퍼 요리스의 선방 덕분이지 공격이 압도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감독은 이 상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말이죠. 지금처럼 플레이메이커로 쓸 거면 최소한 피니싱 좋은 스트라이커를 앞에 배치해야 해요.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확실하게 골로 연결해줄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전술 자체를 바꿔야 해요. 손흥민을 측면으로 보내고 중앙에는 타겟형 공격수를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드리블하고 크로스 올리거나 안으로 파고들어서 슛을 때릴 수 있어요. 이게 손흥민의 본래 플레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정쩡해요. 손흥민을 중앙에 놓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시키는데 주변 선수들은 그 패스를 살릴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손흥민은 계속 희생만 하는 거죠. 전술 분석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를 해요.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면 작년에는 상대 박스 주변에 빨간 점들이 집중돼 있었어요. 공격적인 위치에서 많이 플레이했다는 거죠. 올해는 중앙 서클 주변까지 빨간 점이 퍼져 있어요. 훨씬 뒤에서부터 플레이를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손흥민의 경기 관여도가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위협은 줄어들었어요. 골 결정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축구는 결국 골 게임이에요. 아무리 패스를 많이 하고 점유율이 높아도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 없거든요. 손흥민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예요. 작년에 증명했고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증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손흥민 개인한테도 손해고 팀한테도 손해고 메이저리그 사커한테도 손해예요. 2,700만 달러를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손흥민의 골과 어시스트, 그리고 브랜드 가치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시스트만 나오고 골은 안 나오는 거죠.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해요. 사람들은 화려한 패스보다 골을 기억하거든요. 손흥민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20골을 넣으면 전 세계가 주목해요. 근데 20 어시스트를 해도 관심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특히 아시아 시장을 생각하면 손흥민의 골이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가져와요. 손흥민이 골 넣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조회수가 몇백만씩 나오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 사커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콘텐츠가 안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의 어시스트 영상도 올라오지만 골 영상만큼의 임팩트는 없거든요. 이게 리그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팬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기장에 가면 손흥민 유니폼 입은 한국 팬들이 엄청 많아요. 코칭 스태프석까지 한국 팬들로 채워질 정도거든요. 태극기 들고 손흥민 응원하러 온 거예요. 이 팬들이 뭘 보고 싶어 할까요? 손흥민의 골이에요. 손흥민이 슛 때리고 골 넣는 걸 보러 온 거거든요. 근데 경기 내내 패스만 하고 슛은 한 개밖에 안 때리면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팀이 이기면 좋긴 한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작년에는 경기장이 미쳤었어요. 손흥민이 볼만 잡으면 함성이 터지고 슛 때릴 때마다 숨을 멈추고 골 넣으면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거든요. 그게 스타 플레이어의 매력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런 순간이 줄어들었어요. 손흥민이 중원에서 패스하는 플레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중들한테는 덜 흥미진진한 거죠. 축구는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하거든요. 팬들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손흥민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 골을 넣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거잖아요. 특히 손흥민처럼 커리어 내내 득점포로 활약했던 선수한테는 더 그렇죠. 34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남은 커리어가 그리 길지 않아요. 매 시즌이 소중한 거거든요. 메이저리그 사커로 온 이유 중 하나가 편하게 뛰면서도 골을 많이 넣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프리미어리그만큼 격렬하지 않은 환경에서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술적 제약, 동료들의 낮은 피니싱, 상대의 거친 플레이. 이 모든 게 손흥민을 억누르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소한 전술이 손흥민한테 맞춰져 있었고, 동료들 수준도 높았고, 심판들이 거친 플레이를 철저하게 통제했거든요. 물론 메이저리그 사커가 나쁜 리그라는 건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는 리그고 잠재력도 큰 리그죠. 근데 아직은 손흥민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전술적 이해도, 선수들의 기술 수준, 심판의 판정 수준, 이 모든 게 아직 프리미어리그에는 못 미치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